오늘 우리는 AI 시대의 연봉 협상의 풍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새로운 경제 논리를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먼저 10년차 김 과장과 2년차 최 대리의 극명하게 엇갈린 연봉 협상 결과를 보시죠. 김 과장은 10년차 경력의 기본 인상률 2.5%를 적용받았는데 이는 작년, 재작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2년차 최 대리는 무려 18%라는 파격적인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 대리는 AI 물류 최적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팀 전체 업무 효율을 27% 향상시키는 핵심 성과를 달성했죠. 10년의 현장 경험과 물류 흐름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진 김 과장보다 2년차의 AI 도구 활용 능력이 조직의 생산성을 훨씬 더 극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AI 최적화가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의 공식은 시간의 누적을 통해 업무 속도가 증가하고 가치가 창출된다는 인풋 중심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웃풋 중심의 공식이 지배합니다. AI 도구의 활용은 개인의 경력을 뛰어넘어 팀 단위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 대리의 경우처럼 불과 2년의 경력으로도 조직에 기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효율성이 27%나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특정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국내 주요 기업의 연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력 연수와 연봉 인상률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약화되고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경제적 공식, 즉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이 오른다는 믿음의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공서열이라는 제도가 그동안 왜 그토록 강력한 경제적 장치였을까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험입니다. 10년의 반복이 만들어낸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 줄어든 실수, 그리고 빠른 판단력은 그 자체로 조직의 자산이었습니다. 둘째, 충성도입니다. 장기 고용을 유지하는 대가로 이직을 막고 조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묵지입니다. 조직의 역사 실패의 경험, 관계망 등 오래된 직원만이 아는 내재화된 지식은 오랜 기간 조직의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AI의 침투는 이 세 개의 기둥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먼저 경험의 대체입니다. 반복 업무, 정보 처리, 패턴 인식 등 그동안 경험자가 빨랐던 영역의 상당수를 AI가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충성도의 희석입니다. 장기 고용보다는 프로젝트 단위 업무가 확산되면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것의 경제적 메리트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묵지의 가시화입니다. AI는 조직 내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을 도출하고 베테랑의 머릿속에만 있던 지식들을 데이터로 치환하면 접근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시간 기반 보증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시간을 투자하면 조직이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해주는 계약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현실은 연공서열을 지탱하던 경제적 근거가 하나씩 소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은 더 이상 과거의 시간에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단순히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보상을 결정짓는 기초 경제 논리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이러한 보상의 역전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장은 바로 도구의 속도입니다. AI 도입 속도가 빠른 조직일수록 연공서열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명확합니다. 새로운 도구를 먼저 익히고 활용한 직원이 즉각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누적된 경력보다는 현재 시점의 기여도가 평가에 훨씬 더 큰 가중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아웃풋이 명확한 직군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무자비한 성과 지표로 나타납니다. 영업, 마케팅, 데이터 분석과 같이 아웃풋이 철저히 수치 데이터로 증명되는 영역에서 역전 현상은 더욱 뚜렷합니다. AI의 파급력은 AI를 활용한 젊은 직원의 성과가 압도적인 숫자로 찍히는 순간 연차를 핑계로 보상을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를 촉매하는 요인 중 하나는 스타트업과 외국계 기업의 문화입니다. 2024년 인천의 한 IT 기업 사례를 보면 능력과 기여 중심의 보상 구조가 이미 자리 잡은 곳에서 AI는 이러한 역전을 극대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불과 5년차와 2년차 직원의 연봉 격차가 급격히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이로 인해 5년차 직원들의 조용한 반발과 이직 고려라는 조직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조직은 연차와 보상의 관계를 전면 재정의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쉽게 닿지 못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전례 없는 위기 대응입니다. AI의 한계는 과거 데이터가 없는 상황, 예측 불가능한 변수,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차의 진짜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위기의 변곡점을 넘어본 경험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직관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잡는 조타수의 역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여전히 인간의 고유한 몫입니다. 또 다른 대체 불가능한 자산은 바로 관계와 신뢰의 네트워크입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거래처와의 끈끈한 신뢰, 위기시 작동하는 협력사와의 연대, 그리고 내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정치적, 인격적 자본은 관계 자산의 핵심입니다. AI는 효율적인 이메일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전화를 걸어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신뢰는 결코 생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조직 문화의 전달과 단기성과 측정의 딜레마라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합니다. 조직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어떤 가치를 수호하는지, 그 맥락을 다음 세대에 이식하는 것은 베테랑의 고유 영역입니다. 하지만 AI 활용 성과는 즉각적이고 명확한 수치로 도출되어 단기 평가에 유리합니다. 반면 위기 대응, 관계 형성, 문화 전달과 같은 중요한 가치는 장기적으로 발현되며 수치화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단기 평가 체계에만 의존한다면 조직을 지탱하는 진짜 어른들이 보상에서 배제되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차의 재정의를 고민해야 합니다. 연차를 단순한 시간의 누적, 즉 시간의 양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만들어낸 경험과 판단력의 밀도, 즉 시간의 질로 볼 것인가가 핵심 질문입니다. 기존 패러다임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가 테니어에 초점을 맞췄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체화하고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보상 체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중구조와 역할 기반 설계입니다. 수원 전자부품 기업의 사례를 보면 기본급은 연차 기반을 유지하여 안정성을 보장하되 성과급은 AI 활용 성과 및 프로젝트 기여도로 대폭 차등 지급하여 혁신 동인을 제공합니다. 강남 컨설팅 기업의 경우 연차 호봉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철저히 어떤 역할을 맡는가에 따른 역할 기반 직무급을 채택했습니다. 연차가 높아도 AI가 대체 가능한 단순 반복 업무 중심이라면 낮은 보상을, 연차가 낮아도 AI가 불가능한 복잡한 판단과 조율 역할을 수행한다면 높은 보상을 받는 식이죠. 결론적으로 시대는 우리에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설계하라고 말합니다. 연차가 쌓여도 연봉이 오르지 않는 것이 경력자에게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경력의 의미를 다시 증명해야 하는 시대일 뿐입니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AI가 할 수 있는 일은 AI에게 완벽히 위임하십시오. 둘째, 나머지 시간과 에너지를 인간 고유의 프리미엄, 즉 위기관리 관계, 판단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시간의 질이 조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스스로 증명하고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